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위장관 질환 중 염증성 장질환과 치핵 혹은 여러분이 치질로 알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로써 위장관 질환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날이라서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댓글로 남기기 부담스러우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강의에 포커스를 좀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피드백을 주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소화관에 만성적이고 재발성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쉽게 장에 염증이 계속 재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씨병으로 나뉘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도 있고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염, 과도한 면역 이런 요인들이 원인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분류로서 궤양성 대장염 먼저 살펴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전반적으로 결장 전체에 걸쳐서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이라는 거죠. 대장 자체가 맹장을 포함하여 그 밑으로 상행, 회행, 하행, S상 결장 여기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면 결장에 생긴다는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발병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20, 30대에 더 호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젊은 층에서 더 잘 발생한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젊은 층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대장 점막에 이렇게 궤양병변이 많이 보이죠? 이런 상태를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직장과 결장의 말단부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직장과 결장의 말단부에서 시작해서 그 위인 S상 결장, 하행 결장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젊은 층에 호발한다와 결장, 대장 전반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이 질병에 이완된 환자는 대장암 발생률이 높대요. 이전에 암 환자 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한 부위가 오랜 기간 아프다 보면 그 부위가 면역이 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역 저하에 기인해서 그 부위가 암이 호발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20년 이상 이 부위가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됐다면 이 부위에 면역이 결핍될 수 있으니까 암조직이 발생할 때 제거하지 못해서 암이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거죠.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검사, 영상의학검사 등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증상이니까 증상을 좀 살펴보면 증상은 아무래도 저런 궤양이 있다 보니까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고 점액, 농 같은 것들이 섞인 물 같은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의 기능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장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잖아요.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데 이런 병변이 있으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좌하복부 통증이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직장과 결장의 말단부 여기서 시작해서 퍼지게 되면 S상 결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항문이면 직장 그리고 여기가 S상 결장이 되잖아요. 이 부위가 어디예요? 네, 좌하복부예요. 그래서 좌하복부 통증이 특징적인 거죠. 심한 경우에는 혈액이 나오니까 당연히 출혈이 있고 염증이니까 발열이 있을 수 있고 설사를 많이 하니까 탈수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증상은 설사 굉장히 다량한다는 거와 좌하복부 통증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크론씨병을 살펴보면 크론씨병은 소화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회장의 말단에 호발한다고 해요. 이런 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장의 모든 층에 염증이 침범 가능하지만 호발 부위는 어디라고요? 네, 회장의 말단 부위. 크론씨병을 그림으로 보면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궤양병변이 보이지 않고 염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런 장 부분이 협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죠. 이런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크론씨병 역시 20, 30세의 젊은 층에 호발하고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염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역시나 설사가 있어요. 호발하는 부위는 회장의 말단이지만
이 여파로 장 운동이 잘 안되면서 수분 흡수가 안돼서 역시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기와 무증상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증상으로는 우하복부 통증이 특징이에요. 궤양성대장염에선 좌하복부 통증이었고 크론시병에서는 우하복부 통증이 특징이어서 요걸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외 설사, 전해질 불균형 당연한 거고 소장에서 영양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양장애, 흡수 불량과 지방변, 지방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지방이 변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체중 감소, 빈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소장에 염증이 생긴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환들이지만 여러분 시험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크론시병에서 왜 우하복부 통증이 특징적이냐?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회장의 말단 부위가 회장과 맹장이 만나잖아요. 이 부위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부위는 우하복부 부위예요. 이전 영상에서 여기 충수돌기염을 배웠었잖아요. 충수돌기염 역시 우하복부 통증이 특징이었잖아요. 이 부위의 염증이 호발하기 때문에 우하복부 통증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해박적 구조만 알고 계시면 궤양성대장염에서 좌하복부 통증, 크론시병에서 우하복부 통증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하는지를 살펴보면 치료의 목적은 증상과 염증 과정의 조절이에요.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세균 감염 시 사용할 수 있겠고 설사가 주 특징이기 때문에 지사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면역 억제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와 장애기능장애로 인해서 앞전에 배웠던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영양의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액으로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하고 장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잔유물 적은 연한 음식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색이나 출혈, 농양, 누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면 당연히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죠. 그럼 외과적 수술은 당연히 침범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회장 직장 문합술, 조절성 회장 누술 등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이 없는 용어들이에요. 이 문합술이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회장 부위와 직장 부위를 직접 연결하는 걸 문합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합이라는 건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회장과 직장을 바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결장 부위를 거의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다 제거하고 이 부위를 연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절성 회장 누술은 장누 수술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회장에는 판막이 있어요. 회맹판이라 그래서 회장과 맹장에 판막이 있어서 맹장에서 회장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을 그대로 살려서 복벽을 뚫고 이렇게 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부 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변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게 조절성 회장 누술이에요. 보통 뭐 100에서 500ml 혹은 뭐 600ml 정도 저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용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설사로 인한 항문 주위의 피부 손상 방지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그나마 시험에 나온다면 장루간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루간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장루가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림을 살짝 살펴보면 대장암이나 어떤 이유로 대장을 절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직장에서 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복벽을 뚫고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요. 룰을 만들어서 변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죠. 이게 루입니다. 루. 그래서 결장에 구멍을 만들어서 복벽을 뚫고 나오게 만든 게 결장루예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를 수 있죠. 여기는 하행결장이니까 하행결장루, 여기에 만들었다면 횡행결장루, 여기에 만들었다면 상행결장루, 혹은 대장을 다 절제하고 회장에다 루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회장루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장루가 습하고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루 색깔이 분홍색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화관은 이렇게 보통 혈액이 잘 돌면서 분홍색을 띠거든요. 근데 젓갈색이나 검은색이 띈다는 건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서 허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즉시 보고해야 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분홍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 젓갈색 검은색이면 즉시 보고, 그리고 주머니 관리는 4, 5일마다 보통 교환해 주고요. 주머니가 3분의 1 정도 찼을 때 바로 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넘치거나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워준다. 배설물이 주머니 주변으로 새면 당연히 즉시 교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장루 세척을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으냐, 원래 배변 시간과 같은 시간에 수행해주는 게 좋고요. 이 결장루 세척을 해줌으로 인해서 장을 확장시키고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조절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부분까지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냄새와 가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닐이지만 여기에 변이 차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절하기 위해 음식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는 마늘, 양파, 계란, 생선, 양배추 등이 있고요. 반대로 시금치, 파슬리, 요구르트 등은 냄새를 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가스를 잘 발생시키는 것으로는 콩, 맥주, 양파, 탄산음료, 오이, 무, 양배추, 옥수수 등이 있고요. 흡연, 빨대, 말하면서 식사하는 습관 같은 거는 역시나 공기가 쉽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가스를 적게 발생시키겠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안 나왔던 것은 아닌데 이런 거 다 외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장루 세척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물품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세척기구, 주머니, 피부 간호 물품. 세척기구는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결장루에 삽입할 수 있는 끝부분, 그래서 물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물건으로는 장루에 연결해서 물을 넣고 흘려보낼 때 이렇게 해서 변기에 넣으면 여기서 물이 주입되면서 안에가 세척되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이물질이나 변 같은 것들이 바로 변기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늘어뜨리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구, 주머니, 그 외에는 피부 간호 물품인데 이 장루가 아무래도 장을 복벽 밖으로 꺼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 주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물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럼 결장루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변기 앞에 앉아서 기존에 달려있던 주머니를 제거해야 세척을 하겠죠. 이후에 미온수 500에서 1000cc, 요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000cc 정도를 여기 안에 넣어요. 미온수를. 그리고 45cm 높이로 위치해서 자연 낙하시키는 거죠. 이 높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수액도 그렇고 관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 높이에서 시행을 합니다. 40에서 50cm 사이에 높이에 놓고 자연낙하를 시켜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45cm 정도 높이에 놓는다.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관에 공기가 있는 걸 그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고 개구부에 삽입을 하고 전체 용액이 5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들어가게 조절을 한 다음 중간에 경련이 생긴다면 멈추고 서서히 다시 주입하도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 비워지면 개구부를 닫고 여러가지 피부 간호를 잘 해준 다음에 주머니를 새로 부착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선 강조드린 부분만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환인 치질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치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치핵이에요. 그럼 이 치질이 뭐냐? 별거 없습니다. 항문 주위에 정맥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항문 주위에서 생긴 정맥류의 일종, 여러분 다리에 생기는 하지정맥류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정맥이 늘어져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똑같이 항문 주위 정맥이 그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 치핵이에요. 그러면 치핵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살펴보면 크게는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내치핵 먼저 살펴보면 항문 내부에서 치상선 위에 상위 직장 정맥 얼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듦. 이 치상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암튼 이름 자체가 내치핵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치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치핵은 그 정도에 따라서 1, 4도 정도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치질이 눈에 보이지 않고 출혈 등의 증상만 있는 것이 1도예요. 이 녀석이 1도. 2도는 배변 시 치질이 밖으로 삐져나왔다가 이후에 자연스럽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게 2도예요. 2도. 3도는 배변 시 밀려나온 치질이 손으로 넣을 수 있으면 3도입니다.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게 4도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면 외치액은 뭐냐? 네, 치상선 아래, 치상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하위 직장 정맥 얼기에 발생하여 육안으로 잘 보이는 치액.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치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안으로는 잘 보이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항문인데 이 항문 위에 요렇게 치상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이 치상선 위에 치질이 있으면 내치액, 밖에 있으면 외치액. 그러다 보니까 외치액은 육안으로 확인이 쉽고 내치액은 육안으로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게 그 정맥 얼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맥이 늘어져서 밖으로 확장돼서 보여주면 내치액, 여기 정맥들이 늘어져서 밖으로 보이면 외치액. 그러니까 육안으로 쉽게 보이고 안 보이겠죠. 그러면 치질의 원인이 뭐냐? 복부 내압과 치정맥압을 상승시키는 상황이 모두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복부 내압이 상승하고 항문 주위의 정맥압이 상승하면 정맥이 환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위에 정맥 환류가 잘 안 되면 여기 정맥들이 팽창하겠죠. 그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정맥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장시간에 앉아있는 이런 생활습관, 그리고 변비, 임신, 비만, 우렬성 신부전 등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은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이 치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 부위가 정맥 환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치질이 많이 발생하고, 변비 역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맥 환류가 잘 안 돼서 치질이 잘 옵니다. 비만 환자도 복부 내압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렬성 신부전 환자는 정맥압 자체가 상승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심장이나 순환기계에서 잘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상과 징후는 어떠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치액 초기는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이나 배변 시에 변이 통과하면서 그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선홍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거고요. 위에서 보였던 혈전이나 항문의 점막 분비물로 인해서 통증과 소양증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질 있는 환자들이 통증, 소양증, 간지러워하죠. 엄청.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런 거 역시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덩어리, 외치질이라면 그렇고 내치질이라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선 내과적 치료 먼저 살펴보면 1, 2도의 치액의 경우 변 완화제, 고섬유식이, 충분한 수분 섭취, 좌욕과 배변 습관의 교정으로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해요. 변 완화제, 고섬유식이는 변비를 줄여주는 거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변비를 줄이기 위해서, 좌욕은 혈액순환 상승, 오래 앉아있는 배변 습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소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크림 이런 걸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과적 치료를 보면, 외과적 치료에는 심한 통증, 출혈, 혈전증이 있다면 아무래도 외과적으로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환상 고무 결찰술 묶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치액을 아예 절제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될 수 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보다는 어떻게 간호하는지에 대해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언급드렸던 고섬유식이, 수분 섭취 권장, 적당한 운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배변 완화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수술 후 간호를 살펴보면 수술 부위의 청결과 규칙적인 배변으로 수술 부위의 협착을 당연히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을 위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탈지면으로 항문 개구부에 적용할 수 있겠고요. 수술과 관련하여 척추 마취와 방광 주변에 압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배뇨곤란, 요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
이것보다는 혹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나왔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술 직후에는 열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출혈의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 12시간 지난 후 매번 배변시마다 혹은 하루 3, 4회 불편감과 경련 완화를 위해서 좌욕을 시행하는 거죠. 역시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이 부위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과 치액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강조드린 부분 외에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로써 위장관 질환 부분이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